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카톡이 하나 오면서 선물이 왔어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만 치킨 한 마리를 어느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지? 하면서 누구세요? 하니까 본인 성함 얘기하면서 저 때문에 선생님 덕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글 남기셨어요. 그래서 막 그분이 이제 자료를 찾아봤죠. 보니까 저번 주에 제가 상담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재 코스닥 상장업체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코스닥 상장업체가 한 5년 정도 근무하셨고 연봉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때 이용하고 있던 대출이 은행에 2천만 원이 있고, 그리고 캐피탈에가 1,550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캐피탈에가 79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총 얼마죠? 이렇게 하면 48, 3, 4 4,340만 원 이렇게 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이렇게 따로따로 받으면 안 돼요, 항상 통합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통합 내용 영상을 많이 보시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둘을 좀 통합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코스닥 상장업체 회사도 좋고 연봉이 5,500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4,340밖에 없어. 연봉보다 부족해, 적어. 그래서 제 생각에 혹시 신용 점수 아세요? 여쭤보니까 나이스가 805점에 K12가 721점. 생각보다 점수가 좀 높아요. 캐피탈 두 군데나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높다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대출들을 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캐피탈 두 건이 되면 점수가 쭉쭉 떨어져서 이보다 더 하락했을 건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점수가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점수도 보니까 나쁘진 않아. 근데 캐피탈 두 군데 해가지고 이 정도면 2,200, 2,300, 2,400 정도? 연봉 5,500. 충분하죠. 제 쪽에서 통합이 충분히 가능한 그 내용이야. 신용 점수도 나쁘지 않고 대출도 많이 없고, 실적 좀 올릴 수 있겠는데 이거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연봉보다 낮은 대출 금액에 신용 점수가 충분히 은행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방문을 먼저 안내를 해드렸어요. 이러지 마시고 고객님, 제가 봤을 때 이 내용 봐서는 저희 쪽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은행에서도 대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은행에는 대안대출이라는 상품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은행에서 대안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분들이 제가 간혹 있었어요. 거의 이 정도 점수면은 괜찮은데 은행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행에서 정말 대안을 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미안하게도 같은 은행이지만 지점마다 다르고 그 대부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죠. 찔러나 보는 거예요. 얘네들을 은행 하나로 통합해주면 땡큐고, 정말 고맙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지. 그냥 얘만 2금융권이긴 하지만 하나로 묶어버리면 납입금도 줄이죠, 신용 점수도 또 올라가죠.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항상. 근데 이분이 그런가 해가지고 은행에 가신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만 세상에 여기서 기존에 있는 2,000하고 얘네들 대안한다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5,000이 나와버렸다. 5,000만 원. 이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을 턱이 없지. 그래서 저한테 오늘 치킨을 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아주 그분 때문에 치킨 이제 시켜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오늘 있었던 내용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분은 현재 일반 법인 기업체 근무하고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연봉이 3,400만 원. 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출은 현재 카드론 2,340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건에 220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신용점수가 나이스가 772점에 KCB가 683점. 자, 가지고 있는 대출에서 얼마예요? 2,560만 원밖에 안 돼. 연봉이 3,400. 훨씬 적어. 이분보다 비율로 따지면 더 적어, 이분은. 근데 신용점수는 더 낮아. 772점, 683점. 여기 KCB가 721점인데 600 훨씬 낮아. 왜 이럴까요? 이유는 뻔하죠. 현금 서비스 카드로 내가 그렇게 이용하지 말라는 거 이용하는 거. 특히나 한 건이 아니라 이렇게 2건 이용하신 분들은 수시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신용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이분은 이거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더 떨어지죠, 이제 신용점수. 자, 이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 영상 보고 전화 주신 거예요. 통합.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얘기 잘한다고 생각해요. 항상 무조건 통합하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 통합이라는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거 하나로 묻고 싶다고. 연봉 3,400에 가지고 있는 대출 연봉보다 적고 나이스 KCB. 이거 이금융권에서 나가기에는 별 무리 없는 신용점수고.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희 쪽보다 일단 은행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보세요. 일단은 연봉보다 적으니까. 특히나 요즘 뭐 은행에서 막 대출해준다고 뉴스 많이 뜨잖아요. 연초에는 또 이전에 연말 되면 안 될 분들이 연초에는 또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제가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왜냐면 신용점수가 은행에서 좋아하는 점수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솔직히 찔러나 보고, 그래야죠.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는 생각. 안 되면 이제 그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이금융권으로 통합해 드릴 테니까. 통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니까 은행부터 해보세요. 전화 끊고 1시간 만에 전화 왔어요. 1시간 만에. 상담하면 안 된대요, 은행에서. 아쉽더라고. 이 점수. 그 이유는 뭐였어요? 현금 서비스. 얘네 때문에 그러지.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가 있죠? 자, 이금융권으로 통합하는 거.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이죠. 어차피 가지고 있는 게 다 이금융권인데 이걸 하나로 이금융권 통합하면 신용점수는 더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을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러면 통합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오로지 내가 통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현금 서비스도 안 쓰고 이제 그 카드론도 납입금이 많으니까 원래 납입금액 줄이고 신용점수 올라가니까 통합해야지.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좋아. 근데 여기까지는 1차.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여기서 뭐였어요? 캐피탈 2건이나 있는데 은행에서 통합을 해줘버린 거예요. 대한은행에서.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마다 다르고 지점마다 다르다고. 자, 일단은 이분은 제 생각에는 신용점수 그리고 현금 서비스 얘네들 때문에 통합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 통합을 먼저 이금융권 하나로 통합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면 얘네들의 신용점수가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나는 이제 앞으로 현금 서비스 안 쓰고 카드론도 안 쓰니까 이거 대출 한 건 이금융권 하나만 있어버리니까 신용점수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지. 가야지 은행으로 나중에. 응? 점수가 뭐 한 KC 750점 넉넉 잡고 이 정도 이상 올라갔다. 그럼 은행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급한 마음에 이금융권 대출 좀 이용을 해버렸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은행으로 대안하고 싶은데 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해주면 땡큐, 안 해주면 많은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귀찮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뭐 안 된다고 하면 개망신 나가는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어. 참, 나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은행 직원하고 아는 사이요?
내가 거기서 안 당하면 내가 뭐 우리 동네에 내 얼굴 팔려? 그럴 일 없잖아요. 은행 직원들은 자기들한테 문의와가지고 대출 되는 사람보다 저희하고 똑같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누가 누구 했는지 기억도 못해.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제발 좀. 안 되면 어떻게 창피하면 평생 높은 이자 쓰라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자, 어찌됐든. 그래가지고 이분은 저희 쪽에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캐피탈 대안대출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이 나왔어요. 3천만 원. 하나를 통합하고 자금까지 남아. 뭐 다 쓰시든 아니면 필요한 것만, 가장 좋은 건 필요한 것만 쓰고 혹시라도 추가되면 3천 써도 돼요. 연봉이 3,400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금리 11.8%. 금리도 잘 나와버렸어. 이금융권에서의 신용 점수 이 정도면은 괜찮거든.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저렴하게 잘 나오고, 이분은 내 생각 이대로 잘 유지했다가 잘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 점수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은행에 가서 대안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대출이 여가 얼마 있고 여가 저가 얼마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은행에서 대안이 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은행 대출은 어쩌라고? 무조건 은행 가서 물어보라고. 가장 좋은 건 은행 가서, 은행 가가지고 물어보고 안 되면 저희 상담사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라고. 왜? 저희 상담사들은 전부 다 이금융권 아니면 대부업체 상담사들이에요. 그러면 나도 실적 올려가지고 우리 애기들 치킨이라도 한 마리 시켜주려면 은행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쪽에서 일단 통합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용점수 올라가면 그때 은행으로 한번 대안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통합해서 신용점수 올려서 은행으로 나중에 대안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는 거지. 근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은행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가 아니잖아. 그냥 우리 쪽으로 바로 지르, 이금융권 쪽으로. 이분은 은행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 대안할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그러다 또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자만 또 나가는 거, 이자가 더 나가는 거지. 은행이 대안했을 때보다도 이자 출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 정도면 은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고민하신 분들이 있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은 앞뒤 따지지 말고 은행 가서 무조건 신청을 하세요. 안 되면 말고. 근데 진짜 확실하신 분들 있어. 나는 은행에서는 안 돼. 이런 분들. 그러면 솔직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이금융권 일단 통합해서 나중에 신용점수 올려가지고 은행으로 대안을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렸어요. 캐피탈의 대출이 있지만 이 신용 점수가 좋아서 은행에서 대안을 받으신 분이 있고, 카드로 하고 현금 서비스밖에 없지만 신용이 좀 낮아서 캐피탈로 대안 대출을 이용하신 분이 있고, 다만 이분은 캐피탈 대안 대출 이용하신 분은 신용 점수 나중에 오르게 되면 그때 은행에다가 또 대안을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 대출은 반드시 상담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가지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